그 원장님께서 그 통증 치료만 15년 이상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치료 하나만 고른다면 어떤 거 고르실 것 같으세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치료가 있는데 뭔가 근본적인 치료가 더 좋은 치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하는 것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치료는 저는 프롤로 재생치료라고 생각합니다. 프롤로 치료라는 거는 주 타겟이 인대하고 힘줄인데 우리 몸의 모든 척추 관절은 인대 힘줄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대 힘줄이 있는 모든 구조물들, 예를 들면 목 척추, 허리 척추, 무릎 관절, 모든 그런 관절이나 척추 같은 데 질환이 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목 디스크도 있고 허리 디스크, 허리 협착증, 심지어 어깨 탈구 같은 경우도 프롤로 치료로도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골프 많이 치시는 분들한테 발생하는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하는 치료입니다. 그럼 프롤로 치료가 좀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인가요? 프롤로 치료는, 프롤로라는 뜻 자체가 증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뭘 증식을 시키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 타겟은 인대하고 힘줄입니다. 이 인대의 힘줄의 결합 조직을 증식시켜줘서 인대의 힘줄이 붙어있는 골격들을 안정화시켜주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러면 어떤 원리로 이게 효과를 발휘하냐면, 우리 몸은 원래 자연 재생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어디가 상처가 났다든지 하면 굳이 특별한 치료를 받지도 않고 나을 수도 있고, 아주 심하게 찢어지지 않은 상처들은 흉터를 좀 남기긴 하지만 알아서 낫거든요. 그 자연 치유 과정을 건드려주는 게 프롤로 재생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프롤로 치료는 하기가 좀 까다로운 면이 좀 있어요. 프롤로 치료 자체가 좀 아파요. 할 때마다. 환자분들은 안 아프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할 때마다 아프고 치료를 하고 나서도 금방 낫지를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이 좀 있으시죠. 나는 빨리 나으려고 왔는데 빨리 낫지 않고 통증이 계속 동반이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프롤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 프롤로 치료가 어떤 치료이고, 얘는 낫는 게 좀 더디 낫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래야지만 환자분들도 이해를 하시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치료를 따라와 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설명이 없이 바로 그냥 해버리면 아무리 좋은 치료라도 한두 번 하시고 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타깝죠. 참 지속하면은 참 좋은 치료이긴 한데. 근데 그 프롤로 치료가 그러면 이게 당장에 낫는 치료도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프롤로 치료를 계속 꾸준히 하시는 계기가 있나요?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이 프롤로 치료를 하는 이유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어떻게든 이제 도움을 드리는 게 제 일인데, 저 편하자고만 이런 프롤로 치료나 이런 걸 귀찮다고 등한시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환자분들한테는 그냥 통증만 완화시켜주는 그런 겉보기 치료만 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치료는 안 하게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의사를 처음 하려고 했던 그 초심과도 너무 멀어지니까 거기서 제일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지만 환자분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하고, 환자분들이 이 치료를 끝까지 다 받을 수 있게끔 이끌어가고 하는 그런 말주변이나 그런 기술들을 더 익히게 되더라고요. 단순하게 이제 빠르게 통증을 줄여주고 염증도 줄여주지만 이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게 사실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당장 통증을 완화시켜주지는 않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저는 프롤로 치료를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롤로 치료의 장점은 뭔가요? 우선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일단 부작용이 정말 보기 힘들 정도로 없어요. 프롤로 치료는 일단은 주사예요. 주사로 직접 인대 힘줄에다가 조금씩 용액을 넣는 건데, 흔히 이제 주사 치료라고 하면은 뭐가 내 몸에 들어간지 상당히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제가 15년간 이제 프롤로 치료를 하면서는 프롤로 용액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부작용은 정말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프롤로 용액은 가장 중요한 용액의 성분은 그 고농도 포도당이에요. 포도당은 아시다시피 설탕물이고, 그런데 설탕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특별히 일으키는 해가 없습니다. 게다가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도 프롤로 치료를 해도 당이 올라가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프롤로 치료는 어떤 수술이나 째고 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시술을 한 당일날만 목욕탕이나 수영장 같은 데 가는 거를 좀 피하시고, 그다음에 너무 격한 운동만 피하시면 특별히 주의할 게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 환자분들 중에 워낙에 요즘엔 골프 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로 정말 많이들 오시는데, 그런 분들도 시즌 중에 예를 들면 봄, 가을 이때도 골프를 계속 치시면서도 프롤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골프 엘보나 테니스 엘보가 많이 좋아져요. 그
프롤로 치료를 받으면서 골프를 치셔도 증상이 좋아지나요? 네. 어쨌든 이 치료는 당장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어느 정도 통증을 안고 운동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를 하실 수가 없어요. 일단 아프니까. 안 그래도 뭐 아픈데 프롤로 치료를 하면 좀 더 아프거든요. 잠깐은. 그러니까 무리할 일이 없고 무리하실 일이 없다 보니까 치료를 꾸준하게 하면서도 점차 좋아지는 거를 많이들 느끼십니다. 네, 그러면 그 프롤로 치료만 잘 받아도 확실히 좀 상태가 많이 좋아지겠네요. 그렇긴 한데요. 모든 게 다 그렇듯이 이 프롤로 치료도 잘 받아야겠죠. 왜냐면 이 프롤로 치료는 것도 결국 의사가 주사 바늘을 환자 몸에 찔러서 내가 원하는 타겟에 정확하게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용액을 조금 찔끔 넣어가면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회복 공부도 천천히 좀 다시 해가면서 정확하게 들어가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이런 많은 또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프롤로 치료의 타겟은 힘줄, 인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힘줄 인대는 다 이제 뼈에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늘이 깊게 물론 이제 얕은 부분도 있지만 척추나 특히 목 척추, 뭐 허리 척추 이런 데는 이만한 바늘이 막 깊게 다 들어간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해부학적 지식이 있지 않고서는 바늘을 그렇게 깊이 찔러댈 수가 없어요. 겁납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 목 같은 데 할 때는 여기서 더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밑에 뼈가 있는 걸 알겠는데 뼈가 있을래나 하는 뭐 그런 고민까지 할 정도로 처음엔 많이 두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도 막 그런 고민도 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하면서 해야 될 때는 과감하게 하고 조심해야 될 때는 또 많이 조심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많은 프롤로 치료를 해왔고 그러면서 점점 실력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프롤로 치료하는 것도 사람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시술을 하는 의사의 경험이나 데이터, 실력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죠. 궁금한 게 원장님은 프롤로 치료 몇 번 정도 해보셨나요? 글쎄요. 그리고 일일이 좀 세어보진 않았지만 여기 프롤로 치료를 하면서 없어지지 않는 굳은 살이에요. 주사를 하도 이렇게 많이 찔러 넣으니까 프롤로 용액은 그걸 인대 힘줄에다 찝어 넣으려면 이게 그냥 어디다 뭐 넣듯이 쑥 들어가지가 않아요. 우겨 넣어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환자분들도 아픈 거예요. 우겨 넣어야 되니까 찔끔씩 조금씩.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굳은 살이 생겼죠. 여기랑 두 군데가 많이 생겨요. 근데 이건 약간 훈장 같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제가 들어보니까 프롤로 치료 받고도 통증이 확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프롤로 치료를 한번 맞았는데 통증이 완화됐다? 그런 경우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프롤로 치료를 받을 때 통증이 줄어드는 게 아닌 거네요. 그렇죠. 고농도 설탕물이 포도당 용액이 들어가니까 걔네들이 조직 안에서 자극을 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꼭 설탕물이 아니어도 진한 무슨 뭐 꿀이나 뭐나 진한 뭔가가 우리 조직에 들어가면은 그것만으로도 우리 조직은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통증이 2, 3일 정도 지나면은 그 효과가 조금 떨어지면서 원래 아팠던 만큼 아픈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럼 좋아지는 경우는 언제부터 좋아지냐? 정말 아무리 빨라도 3회 정도 하고 나서 그것도 이제 그래도 한 뭐 2달 정도는 지난 상태죠. 그 정도 돼서부터 좋아지는 경우가 정말 빠른 케이스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재밌는 거는 그렇게 해서 좋아지면 통증이 좀 좋아지다가 다시 금방 아파요가 없어요. 그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또 프롤로 치료하면 계속 반복을 누적을 하다 보면은 점점 통증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그런 말씀도 하세요. 그럼 염증 치료를 하면 통증이 줄어들고 프롤로 치료를 하면은 재생이 되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그 염증 치료와 재생 치료를 같이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재생 치료는 어쨌든 자극을 자꾸 주는 치료예요. 근데 염증 치료는 쉽게 말씀드리면 자극을 없애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극을 없애면서 우리 몸에 자극을 주는 물질들이 안 나오게끔 하고 그러면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기전으로 돌아가는데 반대로 프롤로 재생 치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염증 반응도 좀 유발하기도 하고 그런 자극을 자꾸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둘을 같이 섞는다는 거는 물불을 같이 섞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염증 치료를 같이 하게 되면은 프롤로 치료 효과는 현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프롤로 치료를 할 때에도 매번 설명드리지만 프롤로 치료를 하시는 동안에는 진통 소염제나 파스 같은 거, 스테로이드 이런 걸 꼭 같이 쓰시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혹시나 다른 병원에 가셔서도 어떤 치료를 받게 되시면 저한테 먼저 문의를 하시라고 전해드립니다.
원장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프롤로 치료는 좀 어떤 분들이 받으면 좋을까요? 프롤로 치료를 하기 전에 제가 일단 당장 안 아프시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걸 원하시느냐를 여쭤보는데요. 이게 왜 여쭤봐야 되냐면, 환자분이 지금 처한 상황에 따라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하고도 당장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당장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운동이 잡혀서 뭐 일 때문에 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환자분들한테 그런 어떤 방향의 치료를 원하시냐고 여쭤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프롤로 치료는 우리 몸의 자연 치유 과정을 자극해서 재생이 되게끔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치료의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죠. 시간이 워낙 걸리다 보니까 환자분들도 작정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 그다음에 얼마나 이거를 이해를 하시고 끝까지 치료를 지속하실 수 있는지, 그런 환자분의 의지, 이런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아 떨어졌을 때 치료를 이어가는 게 가장 좋겠죠. 이번 시간에는 프롤로 치료에 대해서 대략적인 거에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환자분들이 이 치료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얼마나 자기가 갖고 있는 질병을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지,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질 때 더 좋은 치료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 치료 결과도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을 프롤로 치료를 하기 전에 이게 도대체 어떤 치료인지 미리 공부를 하고 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때도 훨씬 이해가 빠르실 거고, 그리고 완치될 확률도 훨씬 더 높아집니다. 네, 그럼 혹시 이 영상 보고 가시는 분들은 프롤로 치료 받아도 되나요? 이미 뭐 공부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뭐 하면 하고 딱 잘 알아들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영상이 프롤로 치료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통증 잡는 안선생 안광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